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오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오시게 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메이저리그 15경기랑 그리고 NBA 플레이오프 3경기 이렇게 다뤄보도록 할 텐데, 자, 먼저 이제 클리블랜드 대 템파베이 경기인데요. 바이비랑 닉 마르티네즈가 붙는다고 합니다. 바이비는 뭐 예년만 못한 게 사실이고, 지금도 뭐 아직까지도 승리가 없는데, 지난번 경기 때 이제 뭐 성적 자체는 6이닝 2실점으로 괜찮았지만, 뭐 이런 이스트 벨로시티, 타구의 질 같은 것들은 그렇게 막 좋지는 않더라. 뭐 그래서 약간은 얘도 이제 홈파를 많이 타거든요. 이제 홈이랑 원점 편차가 많이 나. 올 시즌에는 방어향으로도 그렇고 작년이나 뭐 이럴 때도 홈에서는 이런 피안타라든지 피홈런이 좀 줄어드는 모양새가 있기는 해요. 아무래도 좀 이제 투수구장에서 뛰다 보니까 그런 건데, 어쨌든 뭐 그 전보다는 조금 뭐 괜찮아질 가능성이 뭐 있겠다, 그런 생각은 약간은 들고, 뭐 닉 마르티네즈는 올 시즌도 괜찮습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는 일단 볼넷이 엄청 적었던 시즌이 있었는데, 작년에는 사실 기대에 조금 못 미쳤지만 이따가씩 좋을 때가 있었거든요. 신시내티 가서도 뭐 얼추 괜찮게 하고 뭐 이런 식도 있었는데, 직전 경기 때는 8이닝을 아주 뭐 잘 막아준 바가 있었습니다. 8이닝 1실점으로. 특히나 이런 좀 타구의 질 같은 것들도 컨트롤도 잘하고, 역시나 볼질 같은 거 많이 하다고, 그냥 아예 뭐 기회 자체를 많이 안 줬어요. 그래서 약간 좀 이제 올 시즌 현재 폼 자체는 닉 마르티네즈가 훨씬 더 나아 보이기는 하거든요. 여기다 이제 클리블랜드의 빠따도 지금 좀 문제가 있는 게, 생각보다 지금 빠따가 전체적으로는 나쁘지 않았지만은, 제가 어제도 템파베이가 이 5연승을 한 거 중에 미네소타와의 경기가 많이 껴있다, DTD를 보이고 있는 팀이라서 그래서 약간 좀 내려쳤는데, 어제 경기도 이제 파커 매식이 삼진 같은 것들은 잘 잡았지만 결국에 좀 역전당하는 면모까지도 있었습니다, 템파베이한테. 그래서 클리블랜드의 빠따가 딱히 이제 닉 마르티네즈한테 힘을 쓸 것 같지도 않고, 사실 닉 마르티네즈도 그냥 똥볼러긴 한데요. 근데 일단 코스 같은 거 유린을 잘하는 놈이야. 그래서 그냥 바이비같이 정면 승부한 스타일보다는 닉 마르티네즈 쪽이 조금 더 교활하게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템파가 역배면 나쁘지 않게 봤었고, 또 바이비가 홈이니까 언더 같은 것도 선택할 만하진 않나 싶습니다. 7.5여도. 자, 그 다음은 볼티모어 대 휴스턴 경기입니다. 이게 원래 휴스턴 쪽의 선발이 와이스 차례인데, 와이스를 이제 불펜으로 내리고, 덩카이웨이도 작년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몇 번 선발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올 시즌에는 휴스턴을 옮겨가지고 불펜으로 많이 나왔는데, 불펜에서도 뭐 멀티이닝 곧잘 먹고 그래요. 한 2이닝 이상씩. 일단은 올 시즌 방어율 자체는 나쁘지 않다. 얘가 이제 작년에 샌프에서는 되게 못했지만은, 이 마이너리그가 그 PCL이라는 이 되게 좀 고산지대에다가 점수 되게 많이 나는 리그, 거기서도 꽤나 잘했던 놈이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기대치가 아주 없진 않았는데, 작년에는 못하고 올 시즌 휴스턴에서는 그래도 괜찮다. 근데 이게 와이스가 요즘 너무 못해가지고 일단 선발 자리를 뺏긴 느낌인데, 근데 아마 덩카이웨이가 작년에도 막 5이닝 먹고 막 이럴 때 있었지만 보통은 그렇게까지는 잘 안 하거든요. 짧게 쓸 수도 있긴 합니다. 올 시즌도 그렇게 길게 쓰진 않아서. 그리고 당장 오늘만 덩카이웨이를 써먹을 게 아니라 올 시즌에 휴스턴이 너무 마운드가 약하니까 중요한 순간에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길게 안 쓸 수도 있습니다. 와이스를 뭐 한 3, 4이닝 쓴다든지 이럴 수도 있는 거라서, 일단 휴스턴의 마운드가 뭐 덩카이웨이의 성적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은, 글쎄 아주 뭐 큰 믿음까지는 저는 없기는 해요. 그리고 쉐인 바즈 그냥 대놓고 잘 못하고 있습니다. 글쎄 뭐 구속 같은 것들은 이제 좀 회복을 했는데, 글쎄 그냥 역시나 좀 많이 쳐맞고 있는 거. 이닝은 좀 먹어요. 6이닝 이상 먹는 경기가 덜어 있지만 그냥 그만큼 실점도 많이 하더라. 그래서 저는 현재까지는 별로 좋은 모습이 많이는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는 이 경기도 그냥 오바가 제일 낫지 않을까? 아무래도 볼티모어도 요즘에 빠따가 사실 조금 살아났거든요. 그게 좀 많이 살아났다가 걔는 이제 막 러치맨이라든지 그리고 메이오 같은 애도 홈런 연일 쓰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뭐 홈런 같은 것들은 둘 다 괜찮은 편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둘 다 빠따가 좋았다가 최근에 한두 경기 정도는 약간 식었다는 거, 그런 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9.5 기준으로도 오바가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둘 다 뭐 빠따 같은 거 컨디션도 이런 것들도 괜찮은 편이고, 휴스턴은 불펜의 약점까지 있고,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오바가 제일 낫지 않을까 싶긴 하더라고요. 9.5여도 승패는 좀 애매하고. 그 다음은 신시내티 대 콜로라도입니다. 내일 이게 스가노일지는 아직 뭐 명확하진 않은데, 그래도 스가노가 나올 확률이 좀 더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체이스 번즈랑 스가노면은, 체이스 번즈는 뭐 이제 뭐 단순히 신시내티 내부적인 뿐만 아니라 그냥 메이저리그 전체에서 주목하는 그런 유망주 레벨이라고 합니다. 구속 같은 거 잘 나오고, 작년에는 이러다가도 가끔 뭐 털리는 경기가 있었는데 올 시즌 초반에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지난번 경기도 잘하다가 이때 뭐 투런 맞고 내려갔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던데, 일단 올 시즌 초반 자체는 뭐 나쁘진 않죠. 뭐 재구 리스크나 이런 것들이 종종 있지만. 그리고 스가노, 확실히 이제 성적 자체는 이 쿠어스 필드를 쓰는 콜로라도도 갔는데,
은근히 괜찮게 지키고는 있어요. 원래부터 이제 제구력은 좋은 놈이니까 그런 것들은 괜찮고, 얘를 이제 조금 더 좀 헤집어 보면은 대부분의 구종들이 뭐 그렇게 막 안 좋게 지키는 것들 많이 있고 그냥 긍정적인 지표가 많이 없는데, 일단은 제구력 같은 거 컨트롤이 잘 된다. 지금 이제 뭐 작년이랑 뭐 구종 같은 것들은 거의 비슷한데요. 작년에 이제 포심 같은 게 피장타율 같은 게 577로 엄청 높았던 반면 올 시즌에는 그나마 낮은 423 정도에 걸치고 있다. 아직까지 근데 이렇게 그 이스트 베로시티 타구의 평균 속도 같은 게 95.5마일이니까 이거는 아주 뭐 빠르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나는 여전히 좀 스가노는 좀 흐린 눈을 뜨고 보고 있긴 한데, 어쨌든 우려보다는 괜찮게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근데 얘도 이제 홈런이 약점이거든요. 내일 근데 경기장이 신시내티 그레이트 아메리카 볼파크입니다. 리그에서 이제 홈런 파크 팩터가 가장 높은 그런 구장이에요. 특히나 이제 신시내티는 올 시즌 홈런 37개 중에 홈에서만 25개가 나왔다. 뭐 이런 것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걱정스럽더라고요. 좀 더 이제 스간으로 세부적으로 뜯어보면은 일단 바빗 같은 게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운이 막 안 따르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잔루율이 87%로 꽤나 높은 편. 위기는 꽤 있는데 이거를 어쨌든 뭐 무마하는 빈도가 좀 있었다. 그래서 얘도 보면은 여기 있는 9인당 피홈런 지표 1.171개로 적지 않은 수치거든요. 현재 보이고 있는 방울보다 FIPY 차이 4.84. 이런 차이로는 지금은 좀 이제 운이 약간 깃들어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도 있는 선수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나는 뭐 사실 지금 콜로라도 폼이 나쁘진 않아. 매치 상대로도 다 이기고. 근데 그거는 매치에 땄다가 너무 그지 같아가지고 그래서 좀 이겼다는 느낌이 있어서, 저는 스가노의 FIP 차이라든지 또 이제 맵 자체가 그레이트 아메리카 볼파크라는 거, 본인의 약점이 홈런 같은 게 노출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런 거 생각해갖고 저는 뭐 신시 쪽으로 좋게 봤던 것 같아요. 신시 쪽이나 뭐 언더오버는 오바 생각 중인데, 뭐 신시내티는 이 조건에서는 좀 괜찮다고 합니다. 콜로라도도 이제 원정 가면은 빠따가 약해지는 거, 매치와이 시리즈 잘 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언더오버는 좀 헷갈리고 그냥 본다면 신시내티를 보는 게 맞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다음은 피츠버그 대 세인트루이스인데, 원래 이제 어제 경기 선발이 브렉스턴 에스크래프트 차례였잖아요. 근데 이제 BL에 올랐다. 보니까 가족 구성원이 좀 이제 사망인지 아니면은 이게 좀 위독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팀을 뭐 떠나 있는 이런 BL에 올라 있다고 합니다. 이게 여기 이제 그 비브레이먼트 리스트에 오르면은 최소 3일에서 7일까지 이렇게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패터니티 리스트는 약간 뭐 결혼이나 출산 이런 거 좀 행복한 이슈 때문에 빠지는 거고, BL은 약간 안 좋은 이슈 때문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 3일 결장인데, 이게 보니까 미국 날짜로 24일인가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가 이제 3일이어서 어쩌면 돌아올 수도 있는 건데, 저는 일단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막 도텔 같은 애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제는 일단 뭐 도텔 같은 애들 나와서 처음에 뭐 오프너 2명 쓰고 다른 데도 잘 하더라고. 되게 좀 위력적인 공들을 많이 뿌렸습니다. 아예 뭐 4이닝을 퍼펙트로 막았으니까 그런 거는 좋았는데, 오늘 일단 여기 올려놓은 이 샌더스라는 놈도 얘도 그냥 그 애쉬크래프트 대신에 이제 올린 놈이거든요. 어제 경기도 아마 나와가지고 그냥 한 명의 타자만 상대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어제 피츠버그가 불펜 소모가 굉장히 많았는데, 일단은 저는 어제도 피츠버그를 좋게 보려면 애쉬크래프트가 나와야 된다. 그게 전제가 돼 있었던 거고, 그렇지 않다면은 딱히 뭐 좋게 볼 만한 건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내용은 조금 달랐어요. 도텔이 잘해버려가지고 피츠버그가 이기는 그림이었는데 세인트루이스가 이거를 9회 때 역전을 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은 뭐 내일도 레이가 딱히 뭐 경제력 있는 선수까지는 아니에요. 뭐 방어도 그렇고 그냥 뭐 땜빵 선발 정도에 지나지 않는 선수지만, 그냥 나는 이것도 피츠버그 정배 메리트는 별로 볼 게 없지 않나 싶어. 어제도 뭐 세인트가 이 좀 역전하고 막 그런 그림인데, 그렇다고 피츠버그가 빠따를 잘 쳤냐? 그것도 좀 아닌 것 같거든요. 뭐 메이 상대로 찬스를 몇 번 잡았지만 그렇다고 이길 만한 점수 뭐 2점밖에 못 냈으니까 이길 만한 점수를 낸 것도 아니었고, 저는 이거는 피츠버그가 너무 이건 좀 전배 메리트가 없어가지고 세인트루이스의 역배 쪽으로 보는데 의의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는 경기입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또 이제 마운드도 애매하고 어제도 이제 뭐 역전패할 만큼 빠따가 모자랐다든지 불펜 소모가 상당히 많다는 거, 이런 것들을 근거 삼아 볼 것 같아요. 다음 필라델피아 대 샌프란시스코입니다. 루사르도랑 말리인데요. 자, 일단 루사르도도 잠깐 이런 것들 좀 보고 얘기를 하면은, 네, 현재 이제 바빕인데 리그에 지금 바빕이 4할이 넘어간 애들 4명이나 있어서 그렇지 루사르도도 굉장히 운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다른 애들은 이제 잔류율 같은 것들은 그래도 평균치인 반면, 루사르도는 잔류율도 굉장히 떨어져요. 54.1%. 본인이 이렇게 출루시킨 주자가 얼마나 득점으로 마무리가 되느냐, 그런 건데 잔류율이 굉장히 낮다는 거, 이런 것까지 그냥 운이 지금 굉장히 안 따르고 있는 그런 형국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방어율이 6.91인데 FIP가 무려 3.24입니다. 아마 리그에서 지금 루사르도가 이런 이 방어율과 FIP의 괴리가 가장 안 좋은 쪽으로 큰 선수거든요. 그래서
나는 좀 루사르도 억울할 만한 것 같다. 사실 뭐 지금 구속도 잘 나오고 있는 편이고 뭐 그런데 저는 약간 억울해 보이는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또 이제 수비 같은 것들도 굉장히 별로입니다. 팀이 이제 실책 숫자도 적지 않고 디펜시브 런세이브 수치가 리그에서 그냥 뭐 꼴찌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 보면은 참 뭐 수비발도 못 받아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글쎄. 그래서 좀 너무 저번에도 피안타를 몰아맞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저는 약간 억울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타일러 말리 얘도 진짜 못하다가 직전 경기 5 상대로 7이닝 무실점을 닫아버렸잖아요. 특히나 뭐 루킹 삼진도 꽤나 잡고 막 이랬었는데 어쨌든 안 좋은 면모에 있다가 반등했던 그런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딱히 오늘 루사르도가 반등을 할 거다 이런 거는 모르는 거예요. 운이 또 어떻게 따를지 모르니까. 저는 내용으로는 이 정도의 성적을 보일 만한 친구는 아니라고 보지만 당장 오늘 경기 때 구체적으로 뭔가를 내볼 수 있냐 그거는 모르는 거긴 한데 글쎄 그래갖고 저는 이게 좀 기준점이 높았으면은 언더 같은 거 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또 7.5를 줬더라고. 글쎄 샌프란시스코도 빠따가 어쨌든 뭐 살아나는 축에 있고 이정우 선수 비롯해갖고 많이 살아나고 있죠. 필라델피아도 연패를 끊는 과정에서 그래도 좀 빠따적으로는 좋은 면모를 보여주자든지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언더가 너무 낮아. 저는 8.5였으면 좋게 봤을 것 같은데 7.5라서 약간 맛은 좀 떨어졌고 본다면 뭐 샌프란시스코를 그래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루사르도가 분명 이제 저는 반등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봤지만 말리는 이미 반등한 면모를 보여줬고요. 빠따적으로도 샌프란시스코가 더 나은 것 같아. 뭐 그런 거 삼아가지고 저는 샌프란시스코의 역배, 언더 이런 것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빠따는 바닥인데 서로 간에 이렇게 뭐 우한 저하 만났을 때 이런 것도 변화되는 거 보면은 샌프란시스코가 그렇게 엄청 나빠 보이진 않더라고요. 불펜 차이도 있고. 그 다음은 토론토 대 보스턴입니다. 예세비지랑 톨리인데 뭐 아시다시피 작년에 월드 시리즈에서도 활약을 했지만 올 시즌 초반에 부상으로 많이 못 나오고 있고 근데 마이너리그에서 5경기 정도를 봤는데요. 14.이닝에 8.59 뭐 볼넷도 좀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많은 이닝을 소화를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나는 그래서 분명 작년에 보여준 건 많이 있는데 여러가지 뭐 스플리터 같은 거 되게 칭찬받았었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제 몸 상태 자체는 메이저리그 급으로는 준비가 안 된 것 같거든요. 보여준 건 있지만 아직은 좀 시기상조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 반대로 이제 페이튼 톨리 이 친구는 지난번 경기 때 아주 뭐 멋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때 아마 양키스 상대였는데 6이닝 동안 삼진 11개 잡았죠. 4회 때는 무사 만루 위기가 있었는데 이거를 또 탈출하기도 하고 그래서 페이튼 톨리도 얘도 좀 이제 뭐 지켜봐야겠지만 뭐 좋게 볼 여지가 아주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어제도 맞대결이 있었는데 어제 경기도 그냥 보스턴이 무난하게 이기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 딜런 시즌은 잘 던지다가 흔들렸고 보스턴에서는 이제 라멘 수아레즈가 8이닝을 아주 멋지게 다져줬어요. 5회까지는 노히터였었고 그래서 지금 빠따 폼 같은 것들도 토론토가 홈으로 왔지만 뭐 뚜렷하게 살아나는 흐름까지는 아니고 보스턴은 요즘에 이제 좀 한참 부진했었는데 3연승을 달리나던 이런 것들 봤을 때 내일도 선발 차이가 저는 오히려 톨리 쪽으로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기도 하고요. 저는 이건 뭐 보스턴 쪽으로 보는 경기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매치 대 워싱턴입니다. 클레이 홈즈랑 라텔인데 일단 클레이 홈즈는 지난번 경기 매치에 이런 12연패를 끊어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날 7이닝을 아주 잘 막아줬었죠. 그래서 이 연패를 끊는데 아주 1등 공신이었는데 뭐 아시다시피 이제 선발 가면은 구속이 좀 줄긴 했지만은 땅볼 유도 비율 좋고 싱커의 이런 무브먼트나 이런 것도 훌륭한 선수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클레이 홈즈는 뭐 믿을만한 시기라고 보여요. 지금 방어도로 그 흠잡을 데가 딱히 없습니다. 근데 잘하곤 잘했는데도 내용이 조금 안 좋은 거는 그냥 그만큼 빠따가 워낙 별로거든요. 근데 이제 라텔인데 아시다시피 작년에 피홈런을 1등을 했던 선수입니다. 근데 올 시즌도 지금 피홈런 현재 11개로 이볼디라든지 뭐 베이오 이런 애들보다도 무려 뭐 2개가량 많은 이런 수치를 보이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라텔이 피홈런 1등인데 문제는 지금 매치가 이 홈런 레이스에서 뒤에서 4등입니다. 27등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아구가 안 맞는 거죠. 라텔은 피홈런이 약점인데 매치는 홈런에 딱히 뭐 지금 강점이 없다. 여러 번 말했지만은 이번에 막 갈등이 있었잖아요. 소토라든지 린도 이쪽 파 계열이랑 그 전에 이제 팀을 나간 니모라든지 뭐 맥닐, 뭐 알론소 이런 애들이랑 좀 갈등이 있었어가지고 나간 애들은 싹 다 잘하는 반면 이번에 데리고 뭐 비셋 못하지 폴란코는 뭐 아주 뭐 투명인간 수준이고 지금 이제 소토는 돌아왔지만 린도는 또 부상이잖아요. 이래가지고 매치가 그냥 빠따가 정말 개판입니다. 얼마 전에는 막 로렌젠이라든지 뭐 퀸타나 이런 애들까지 사람을 만들어주고 하니까 야 매치 빠따가 정말 심각하구나 그런 것들을 또 한 번 또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은 라텔이 그동안의 약점이 분명 피홈런인데 매치가 이 부분에 지금 좀 강점이 없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저는 이것도 좀 이제 생각과는 달리 봐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워싱턴의 역배나 뭐 언더 이런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라리 본다면 언더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뭐 그렇게 볼게요. 왜냐면 클레이 홈즈가 너무 단단해가지고 워싱턴이 이거를 점수를 얼마나 뽑을지는 잘 모르겠어. 저는 뭐 언더도 그냥 뭐 괜찮게 한번 찔러볼 만하다 싶습니다. 어쨌든 라텔도 피홈런이 약점이지 뭐 이 친구 뭐 주자 출루를
많이 시킨다던가 그러진 않거든요. 슬라이더 장점도 있고 제구가 워낙 좋아가지고 이제 뭐 피홈런 같은 게 좀 많이 안 터진다면은 언더 같은 것도 볼만하지 않겠냐. 그만큼 매치 받다가 너무 약해 보이네요 저는. 그 다음은 애틀랜타의 디트로이트입니다. 마틴 페레즈랑 마이즈인데 마틴 페레즈도 잘해오다가 직전 6위 때 막 그다지 좋지는 않았거든요. 앞에 이제 신인 선발을 한 3이닝 쓰고 그 다음에 얘를 투입을 했는데 홈런을 2개나 맞았습니다. 땅볼런인데도 피홈런 2방이지만 전부 솔로런이어가지고 그나마 이제 좀 뭐 아주 못하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뭐 3이닝 동안 2실점을 했었고요. 그리고 KC 마이즈 올 시즌 꽤나 괜찮은 출발이에요. 지금 이제 보니까 구속 같은 것들은 많이 줄어있고 스핀도 많이 줄어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포심의 위력이 좀 줄어있는 상태인데 근데도 뭐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뭐 슬라이더나 스플리터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쓰는데 그런 것들도 꽤나 통하고 있다고 하고 이런 거 상으로는 그렇게 뭐 아주 나쁜 시점 같지는 않아요. 지금 보이고 있는 내용도 그렇고 뭐 2인도 이제 6이닝 이상 먹을 줄 아는 친구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 빠따적으로 접근해봤을 때는 좀 둘 다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 어쨌든 큰 그림으로 보면은 애틀랜타가 좀 이제 체급이 큰 팀을 맞는 것 같아요. 양 팀이 20승이랑 15승 이 정도면은 디트로이트는 예년입이 조금 부진하고 애틀랜타는 뭐 리그에서 그냥 가장 아마 승률이 높은 축일 겁니다. 그 정도의 팀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애틀랜타가 다른 날보다는 좀 약간 선발이 별로라서 밸류가 떨어지긴 하는데 근데 이제 애틀랜타는 홈을 또 잘하는 면도 있고요. 디트로이트는 원정이 5승 12패 홈에서는 10승 2패인데 원정이 5승 12패입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디트로이트의 원정 약세가 조금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선발 자체는 마이즈가 전혀 꿀릴 게 없는데 저는 애틀 쪽으로 좀 보고 싶긴 하더라고요. 순전히 그냥 애틀랜타와 디트로이트 이런 홈 원정 편차라든지 어쨌든 애틀랜타가 너무 좀 이제 체급이 큰 팀이다 보니까 여기 있는 거 좀 투타 양면에서 다 좋기도 하고 그리고 은근히 9점으로도 둘 다 이렇게 언더가 최근에 좀 많이 있었더라고요. 인식으로는 요즘 디트로이트 빠따 좋고 애틀랜타도 늘 이제 홈런이나 이런 것들도 크게 막 대량 득점할 수 있는 팀인데 생각보다 언더가 좀 있더라고. 그래갖고 저는 뭐 애틀랜타의 승리라든지 좀 타이트하게 간다면 한 점 차 게임 가능성이나 뭐 언더 이렇게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네소타 대 시애틀인데요. 조 라이언이랑 길버트네요. 이 두 선수는 그냥 선제까지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선발들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 라이언은 원래부터 피홈런이 약점인데 지금은 뭐 피홈런이 딱히 그렇게 대단히 많지 않음에도 그냥 많이 쳐맞고 있거든요. 제거 같은 것들은 괜찮은데 그냥 많이 쳐맞고 있어. 예년에 비해서는 좀 아쉽다. 그런 것들이 좀 있었고 아마 좀 이제 미네소타가 워낙에 또 추운 지방이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미네소타에서 경기를 하면 어제도 그렇고 구속이 좀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홈구장에서는 선발 투수들의 컨디션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 약간 그런 건지 어쨌든 라이언이 약간 예능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로번 길버트 그냥 대놓고 못하고 있습니다. 딱히 이제 그 작년에 이제 구속이 조금 떨어졌었다가 지금도 이제 뭐 작년이랑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어쨌든 한창 좋을 때보다는 구속이 떨어졌다는 거. 여기다가 좀 이제 그 볼넷 같은 것들도 적지 않기도 하고 피안타가 기본적으로 많아졌습니다. 원래부터 이닝 좋고 방어를 좋고 이런 놈인데 지금은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 요즘에 이제 길버트도 좀 실망스럽거든요. 좀 이닝도 많이 못 먹고 실점도 조금 한다. 그래서 저는 얘네들끼리 만나는데 7.5를 받은 건 일단은 좀 오바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요. 선발 왁구는 사실 뭐 지난 몇 년간이면은 되게 언더려울 만한 그런 애들인데 지금은 컨디션상으로는 오바가 오히려 적절하지 않나. 이게 미네소타도 좀 DTD 가능성이 있었고 시애틀도 원정하면 못 친다 이런 게 있었는데 어쨌든 어제 경기 미네소타가 11득점이나 하는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간만에 이제 또 안 좋은 흐름에서 탈출을 했었고 시애틀은 원정에서 그나마 좀 요즘에 좀 치네. 얘네가 홈이랑 원정에서 타율 차이가 많이 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더니 어제 경기 때는 또 이제 5안타에 그쳤어. 그런 것들을 보니까 이거는 그럼 이러면은 미네소타가 홈인데 역배를 받았다. 라이언 경기인데 그래도 에이스인데 그냥 그런 거 생각해가지고 미네소타의 역배라든지 7.5 기준에는 한번 오바 같은 거 그렇게 좀 찔러보고 싶었네요. 다음은 화싹 대 천사입니다. 자, 얘네들은 작년 같으면 그냥 밑바닥에서 노는 애들이니까 좀 무시할 만한 애들인데 사실 선발 상태가 매우 좋습니다. 마틴이나 소리아노 기본적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방울도 그렇고 사실 데이비스 마틴은 작년에도 막 킥체인지업 같은 거 들고 나와가지고 괜찮은 시즌을 보냈어요. 시즌 마무리는 4점대였지만은 3점대에 머무는 시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뭐 원정보다 홈에서 조금 더 좋았다든지 올 시즌에는 대놓고 잘하고 있죠. 이닝도 많이 먹고 7이닝 경기를 벌써 2번이나 했습니다. 최근 경기들에서는 그냥 아주 뭐 퀄리티 스타트는 그냥 밥 먹듯이 해주고 있는 수준이라서 일단은 마틴도 꽤나 좋게 볼 만한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화사하게서 막 셰인 스미스라든지 뭐 버크 이런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보다도 현재 가장 앞서 나가던 어린 유망주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 자 소리아노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올 시즌에 아직까지 그냥 단지 솔로 홈런 하나 허용한 거 그게 있어가지고 얘가 잔류율이 100%예요. 그냥 유일한 실점이 솔로 홈런 하나 맞은 거다. 그냥 소리아노는 보면은 뭐 구속 같은 것들도 뭐 작년이랑 뭐 거의 뭐 비슷한 수준이고 직전 경기 때는 조금 안 나갔다고 하지만은 이제 제구가 많이 잡힌 게 좀 눈에 띕니다. 작년에는 169이닝에 78볼넷, 그전에도 113이닝에 45볼넷, 늘 이제 볼넷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지금 사실 37이닝에 13개면은 그렇게 막 엄청 많은 숫자까지는 아니에요.
뭐 적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피안타가 매우 적다는 거, 땅볼러여가지고 이런 큰 거를 맞을 가능성이 매우 좀 억제가 잘 된다는 거, 그런 것들 상으로 소리아노가 뭐 잘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물론 소리아노도 현재 이제 방어이 너무 말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FIP와의 차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이제 땅볼 투수다 보니까 그 바빗 같은 게 통제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바빗이 꽤나 많이 좋은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뭐 볼넷도 아주 적은 건 아니고 피홈런은 뭐 하나 맞은 거 수준이니까. 그래서 사실 0.24는 과도하게 낮기는 하다, 뭐 이런 얘기는 할 만한데, 어쨌든 뭐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는 팩트니까. 근데 요즘에 이닝 소화능력이 살짝 떨어지긴 했었죠. 어제 경기도 사실 코아노비치는 잘했는데 7회 때 불펜이 7실점으로 방어를 해버린다든지, 무라카미가 지금 10경기 동안 7홈런에다가 3, 4구를 찍고 있다, 뭐 이런 것도 있어서, 저는 요즘 천사가 그 전에 막 켄자레 시리즈도 그렇고 지금 불펜에서의 약세가 많이 보이는 시기예요. 화싹의 불펜? 사실 천사보다는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도 후반기 때는 뭐 불펜이 아주 나쁘지도 않았었고요. 그래서 여기 보이고 있는 이런 빠따 차이는 꽤나 크다고 나오긴 하는데, 근데 마틴 정도면 얼마든지 좀 닫아줄만 한 것 같기도 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천사도 빠따적으로는 아주 뭐 좋은 시기까지는 아니라고 보이긴 해서, 그 전에 엄청 시즌 초반에 홈런 많이 치고 그럴 때보다는 지금 좀 떨어져 있다고 보이긴 하거든요. 네, 뭐 그런 거 상으로는 저는 사실 뭐 얘네들 정도면 그래도 7.5를 받아서도 언더를 봐야 될 거는 같고, 저는 천사보다는 화싹이 조금 더 땡기기는 해요. 화싹의 역배승이나 뭐 한 점 차? 어쨌든 되게 좀 타이트할 것 같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미러키 대 애리조나입니다. 체드 패트릭이랑 이제 메리 켈리인데, 메리 켈리가 지금 경기를 많이 안 뛰긴 했는데요, 기록이 굉장히 안 좋게 찍힙니다. 보니까 지난번 경기 때는 안 그래도 지금 안 나오는 구속이 3회 때부터는 더 떨어졌다, 볼넷 3개에다가 피홈런 3개 맞았다, 2회 때는 백투백투백 런을 쳐맞았다, 뭐 이런 것도 보면은, 이 켈리가 그래도 잠깐 이제 애리조나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애리조나에서는 참 뭐 사랑받는 그런 선수인데, 에이징 커브인지 얘도 나이가 적지가 않으니까 좀 내리막이 온 건지 시즌 초반에 좋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뭐 표본이 좀 부족해가지고 좀 더 지켜봐야 될 텐데, 일단은 지금 좋지는 않고요. 반대로 체드 패트릭, 얘는 그 전까지 잘하고 있었습니다. 커터 같은 거 괜찮게 쓰고, 작년에도 괜찮은 시기들이 있었다가 후반기 때는 조금 처지는 게 있었는데, 올 시즌도 괜찮기는 합니다. 그래서 선발상으로는 패트릭이 우세하다고 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게 지금 미러키도 빠다가 너무 별로야. 뭐 그전 경기 한번 피츠버그를 잡긴 했지만 그전까지 6경기 동안 1승 5패 구간, 작년 같은 이 미러키 당한 그런 야구가 잘 안 보여지고 있거든요. 여기 있는 것처럼 지금 OPS도 굉장히 떨어지고, 지금 시즌 홈런 19개로 거의 뭐 꼴등 축에 박혀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미러키가 빠따가 조금 애매한 거? 반대로 이제 애리조나는 물론 뭐 그 샌디에고랑 멕시코 시리즈를 갔다 와가지고 뭐 그런 건 껴있다고 합니다만은, 그전에도 빠따폼 같은 게 아주 뭐 나쁘진 않았었어요. 한창 초반에는 좀 안 살아나다가 지금 좀 그나마 좀 살아나고 있는 흐름, 뭐 이런 건데, 어쨌든 내년 뭐 선발 차이가 많이 나기는 합니다. 그만큼 켈리가 이게 2경기짜리 지표여가지고 별로 뭐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은, 원래부터 뭐 구속도 안 나온 지 꽤 됐었고, 작년에도 포심 같은 게 안 통하니까 체인지업이랑 커터를 쓴 거였었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잘 안 풀려. 일단 선발발도 미러키가 앞서고, 빠따적으로도 켈리를 만나면은 미러키의 기대치가 좀 더 올라가지 않겠냐, 뭐 이런 거여가지고 저는 미러키 쪽으로 보고요. 애리조나 빠따가 조금 그래도 부응해 준다면은 오바 같은 것들도 7.5 기준으로는 볼만하지 않을까. 그만큼 이것도 오바 보는 거는 미러키가 켈리 상대로 충분한 점수를 낼 거다, 이런 것들 좀 밑에 깔아두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텍사스 대 양키스네요. 디그롬이랑 슐리틀러. 그냥 이런 경기는 7.5를 받아도 됩니다. 디그롬, 제가 이제 나이도 있고 좀 의심을 했는데, 지난번 경기도 삼진을 10개나 잡아줬습니다. 5.2이닝 동안. 사실 이제 뭐 스태미너 탓인지 좀 길게는 못 가더라고. 작년에는 시즌 초반에 한 7이닝도 먹어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딱히 이런 뭐 그 투구수 제한이나 이런 게 없는데, 일단은 뭐 많이는 못 먹어요. 그래도 뭐 방어율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은 훌륭하다. 여태까지 뭐 양키스한테 약했던 것도 아니고, 작년에도 양키스한테 7이닝 동안 삼진 9개를 잡고 막 그런 경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슐리틀러는 말할 것도 없죠. 직전 경기 또 보스턴을 8이닝으로 또 한 번 막아냈다. 그냥 오시는 방어율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닝도 꽤나 먹을 줄 알고 나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진짜 가끔 가다가 이제 좀 이제 얻어맞는 날이 있긴 한데, 그런 날에도 그냥 뭐 피안타가 조금 있다 정도지 실점 자체는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뭐 지금 보면은 뭐 제구라든지 피홈런 이런 것들 다 문제가 없는 수준이라서 그냥 지금 프리즈랑 완전 원투펀치로 보여요. 그만큼 양키스가 폼이 좀 좋은 시기고, 어제 경기도 사실 양키스가 초반에 막 쉽지는 않았는데 결국에는 뭐 이 경기에서 또 홈런도 3개나 치고 막 그랬었잖아요. 라이트 상대로 백투백 런도 나오고, 백투백 런도 나오고, 에런 저주 홈런 치고 막 이런 것들 보니까, 그냥 벨라이스 같은 애들 지금 너무 잘하기는 해. 스탠튼이 없어가지고 약간 좀 구멍이 있다거나 이런 건 있지만요, 저는 여전히 양키스의 기세 차이 괜찮은데 디그롬이 좀 잘 맞기는 하더라, 이런 것들이 좀 보여서 일단은 언더?
네, 뭐 디그룸도 저는 무시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슐리틀러도 아주 좋은 상황이고 승리 자체는 양키스의 가능성이 좀 높긴 한데 이게 생각보다 양키스가 배당을 아주 맛있게 받지는 않았어요. 한 점 차가로성도 좀 있어 보이고 제가 이걸 텍사스를 좀 과도하게 좋게 평가하는 걸 수도 있는데 일단 전 디그룸도 뭐 관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더가 차라리 제일 어울리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한 점 차 게임도 보고 싶고. 다음은 어슬 대 켄자입니다. 내일 어슬에서 에런 시발레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른다고 하는데 뭐 오프너를 쓰는 경우도 종종 있기는 해요. 그리고 올 시즌 에런 시발레는 뭐 기록도 그렇고 예년에 비해서는 커터의 상태가 좀 괜찮은 시즌처럼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부비치 작년에 되게 잘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스타트가 좋지는 않은 것 같아. 지난번에도 3런을 맞는다든지 또 이제 제구 같은 것들도 약간 문제가 있고 확실히 작년에 초반에 그런 기세는 전혀 아니기는 해요. 근데 나는 이건 순전히 선발 상태는 오히려 뭐 시발레가 나아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은 지금 어슬에 빠따가 그렇다고 막 엄청 좋은 시기까지는 아니고 반대로 지금 켄자는 빠따가 꽤나 좋은 시기거든요. OPS 같은 거 원래는 엄청 밑바닥에 있다가 지금 많이 좋아진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파란불이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16등이에요. 이거는 최근에 많은 홈런 특히나 바로 직전 경기가 아주 뭐 레전드 서사를 썼습니다. 그날 이제 아주 잘하던 방어 1.15짜리 세스루고가 2회 만에 6실점을 했는데 경기 차이가 좀 많이 났다가 아마 7회쯤에 켄자가 약간 좀 취크가스를 잡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우천 중단이 됐습니다. 그러더니 그 한 3, 4시간 만에 돌아온 거기서 찬스를 못 살렸어요. 한 점밖에 못 찾아갖고 태세기 짙었는데 이거를 9회 2사에 케글요울의 동점 투런 그리고 10회 2사 때 여기서 이제 레인 토마스의 3런 이런 게 나와가지고 다 역전 내려봤습니다. 다 2사에서 와 그런 것도 보면서 켄자가 직전 경기 때도 그렇고 팀 분위기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제가 요즘에 켄자 경기가 엄청 재밌다는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켄자의 분위기가 안 올라올 수가 없는 상태예요. 내가 사실 뭐 부비치를 그렇게 막 믿는 건 아닌데 일단 켄자의 최근 승리 내용들이 되게 좀 서사가 있고 팀이 이렇게 한 군데로 뭉쳐질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저는 분위기로는 켄자 승리나 뭐 오바 같은 게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뭐 어슬도 빠따 이런 것들이 좀 뭐랄까 뭐 잠재력이 많이 있는 팀이기도 하고 매일 부비치가 그렇다고 뭐 엄청 빡센 선수까지도 아니고요. 켄자 요즘에 빠따 흐름으로는 에런 시발레는 그래도 공략할 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저는 지금 오바 같은 거 보기 좋은 팀들 같습니다. 여기다 뭐 켄자의 승리도 한번 얹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은 샌디에고 대 시카고 컵스입니다. 뷰러랑 에드워드 카브레라인데, 뭐, 뷰러는 그냥 저는 이제 뭐 슬슬 이제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 시즌도 5.75인데, 직전 경기도, 이제 3볼넷에 피안타 8개, 막 이런 식으로 그냥 3회도 못 채우고 강판이 됐어요. 6연출을 내줬다. 그냥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만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 이러다가도 막 6이닝 무실점 콜로라 상대를 해주고 뭐 이런 경기도 있지만은 그 뭐 상대가 이제 쿠어스를 떠나 하산했던 페코파크로 온 거라든지 뭐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컵스에 빠따가 못 치지를 않거든요. 지금 어제도 막 세이야가 홈런 쳐가지고 7경기 동안 5홈런 구간이고 내일 상대하는 에드워드 카브레라 방어율도 좋고요. 그냥 저는 에이스 포텐셜이라고 보는 선수예요. 지난 경기는 필라한테 약간 좀 실점이 많이 있었는데 근데 결국에는 그 경기도 이걸 또 끝끝내는 컵스가 역전을 했던 경기잖아요. 그 경기에서 어쨌든 에드워드 카브레라 초반에 실점이 있었지만 약간 좀 억울한 부분도 있었고 본인이 자책점은 낮았었고요. 7이닝이나 먹어준 것들이 결국에는 역전의 원동력이 된 셈이다. 그리고 원래부터 이제 제구가 큰 리스크인데 지난번 경기 때는 7이닝 먹으면서도 제구가 볼넷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작년보다 이제 체인지업이 막 96마씩 시키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구속이 좀 떨어져 있는 건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내용 자체는 꽤나 실속이 있는 놈이다. 이런 것도 얘기를 하고 싶고 샌디에고가 지금 빠따폼이 나쁘진 않지만 최근에 2경기가량은 전부 다 이제 멕시코에서 엄청난 오바구장에서 많이 좀 낸 거였었고 시카고 컵스는 빠따폼이 살짝 죽기는 했는데 그래도 일부 선수들이나 바이에스테로스 같은 애들 어제도 그런 애들 괜찮거든요. 세이야도 그렇고 그래서 나는 이 정도의 선발 차이면 그냥 컵스를 봐야 되지 않을까? 빠따 보고선 그런 생각을 했었고 8.5 나왔으면은 오바 생각도 없지는 않아요. 저는 에드워드 카베라가 아주 뭐 깔끔하진 않다 이렇게도 보고 있기도 하고 그냥 뭐 뷰러가 만만해 보입니다. 그런 거 상으로는 뭐 오바 쪽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둘 다 좀 이제 불펜 선수도 있던 편이어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저스 대 마이애미인데 오타니랑 정크입니다. 오타니는 지금 기록으로도 보이다시피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근데 내일은 아마 투수로만 등판할 거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빠따로는 최근 10경기 동안 타율이 2할체표 우리에다가 OPS가 820이거든요. 뭐 장타 같은 게 그렇게 엄청 많지는 않은데 일단은 내일은 오타니가 타자는 한번 쉴 것 같다고 하더라고. 지금 그리고 윌 스미스도 약간 허리에 통증이 있다든지 오늘도 5타수 무안타였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저스가 빠따가 뭔가 좀 이제 균일하지가 않은 느낌이야. 폼이 그냥 좀 오락가락한다. 좀 기복이 있는 상태고 원래부터 그리고 오타니는요. 얘가 이제 그 선발이야 투타 겸업을 하는데
이 투수로 던지는 날, 선발 투수로 나온 날에는 이 타자로 가면 사실 그렇게 잘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썩 좋지가 않더라. 이런 것까지 있어가지고 사실 오타니가 오늘 뭐 투수로만 등판을 한다는 거는 일단 다저스한테 뭐 그래도 좀 이제 마이너스 수치가 저는 뭐 아주 뭐 클 거라고 보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래도 이제 좀 이름값이 있다 보니 요즘에 못하는 것도 아니었었고 다저스가 조금 이제 아쉬운 만도 하다고 보이기는 해요. 반대로 젠슨 정크 지난번 경기도 5이닝 동안 뭐 피안타 하나밖에 안 맞아 아주 뭐 깔끔한 피칭을 했는데 작년에도 종종 그런 면모를 보여줬던 친구입니다. 마이애미가 그 선발들이 엄청 부족할 때 끼워 넣었는데 잘했었고 지금도 3.67 정도면 괜찮죠. 그래서 나는 이게 사실 어제 경기가 그 야마모토 대 패드 이게 다저스와 마이애미 시리즈에서 가장 선발 차이가 많이 나는 경기라고 봤거든요. 근데 그런 경기에서도 다저스가 되게 어렵게 끝내기로 승리를 했다. 그만큼 마이애미가 끈덕진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야마모토보다는 지금 저는 오타니 공략이 더 어려울 거라고 보긴 하는데 어제 많았던 패딕보다는 정크가 저는 더 잘하는 투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 보면 오늘도 다저스가 쉬운 경기는 아닐 것 같아. 다저스가 되게 배당이 낮은데 뭐 그렇다고 다저스의 역배를 볼 건 아니긴 하지만 맛이 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사실 언더 보면은 안 되는 경기이긴 해. 오히려 지금 다저스는 언더와 반반인 반면 마이애미가 오바가 진짜 많거든요. 근데 상대가 오탄이다? 그냥 그런 거 생각했으면 저는 뭐 언더라든지 한 점 찾기 그런 거 또 보고 싶긴 하더라고. 여기 있는 것처럼 둘 다 불펜스머가 엄청 많다. 이런 것도 있긴 한데 난 이거 굳이 막 다저스에 마행 가고 싶지 않아 사실은. 그래서 그냥 한 점 찾 게임이나 다저스의 승리, 뭐 언더 이런 쪽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볼게요. 자, 이어서 느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스턴 대 필라델피아. 이것도 이제 뭐 엘리미네이션 게임이죠. 필라델피아나 지면 탈락인데, 근데 보면 볼수록, 야, 이게 그냥 보스턴이랑 필라델피아 체급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이제 엔비드가 맹장 수술해서 좀 이른 복귀를 했는데, 지난번 경기 그렇게 막 잘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지금 에지컴이 또 2경기째 막히고 있기도 하고, 확실히 이제 그 전에 필라델피아가 한번 이겼던 게임에서는 피켄롤 디펜스에 대한 대처, 그게 좋았거든요. 상대가 이제 보스턴이 피켄롤을 엄청 많이 쓰는 팀이야. 리그에서도 이런 빈도가 굉장히 높은 팀이고, 퀘타 같은 애들 스크린 어스트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 팀인데, 그 전에 막 드러먼드가 원래는 나와서 수비를 하면 인사이드 퀘타 같은 애들 롤링하는 거 이런 것들 못 막았다면은 살짝 이제 그거에 대한 대처망을 내놨었어요. 좀 더 드러머들을 앞쪽으로 배치를 한다든지 또 이제 외곽에서 오픈 찬스를 안 주는 해치 같은 것들 안 한다든지 막 이런 게 있었는데 근데 엔비드가 오니까 오히려 수비에서 대처가 더 안 됩니다. 엔비드는 옛날에는 공수양면 겸장이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못하다. 무릎 부상 여파 때문에 제대로 뛰지도 못하고 그냥 남아있는 거는 재능, 슈터치 이런 것밖에 없는데 수비에서는 그냥 저는 구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좀 강하게 말을 하자면은 특히나 보스턴 같이 이런 순간적인 뭐 피켄롤 이런 것들 많이 하는 팀한테는 엔비드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경기는 일단은 뭐 인사이드 공략도 잘 됐고 외야까지 서져 버렸다. 뭐 오펜리바도 좀 이제 필라델피아가 많이 따이기도 하고 프리차드도 32점이나 받고 벤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잖아요. 오히려 막 이날은 테이텀이나 브라운이 초반에 조금 안 좋았는데도 벤치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나고 그냥 보스턴의 행복 회로가 다 터진 경기였었거든요. 근데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만한 팀이다. 그냥 그 정도의 퀄리티 차이가 있다고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아마 내일 시리즈가 끝날 거라고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차이가 많이 나기도 하고 엔비드가 돌아오는 거 저는 그렇게까지 플러스가 안 된다고 보네요. 사실 메시가 살아야 되는데 메시가 1옵션 역할 하면서 좀 찢어주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아예 뭐 시리즈에서 존재감이 거의 없다 보니까 나오면은 그냥 뭐 사실상 좀 마이너스인 날이 많죠. 메시가 시즌 초반에 너무 많이 굴려진 것 같아. 그래서 중반부터는 아예 메시 컨디션이 안 좋고 이런 것도 보이고 혹시나 모르는 막 조지의 3점 폭발 이런 거 아니면은 어지간해 저는 보스턴이 내일 가져갈 거라고 보고 215.5도 저는 오바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뉴욕 대 애틀랜타입니다. 직전 경기들은 그냥 아주 뭐 체급차가 원활하게 보였던 경기입니다. 지금 시리즈 내는 사실 브런슨이 잘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근데도 그냥 지난번 경기는 아주 개발랐어. 특히나 이제 타운스의 역할을 많이 좀 확대를 시킨 거. 올 시즌 이제 중반에 타운스의 역할을 좀 이제 줄였던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막 내부적으로도 얘기가 나오고 그랬는데 브런슨이 조금 애매하다 보니까 타운스나 아누노비 같은 애들의 사이즈를 활용한 공격. 아무래도 상대 이제 오콩우는 이 신체적인 열쇠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타운스에 비해서는. 그런 것들을 뉴욕이 좀 많이 가져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브런슨은 못해. 다니엘스가 너무 수비를 잘해줘. 근데 맥컬럼이 여지껏 너무 잘해오다가 이제 최근에는 3점 같은 것들도 말이 안 듣고 사실 그동안 너무 잘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좀 빵꾸가 날만도 한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제런 존슨도 샷 크리에이션이 굉장히 별로라든지
참 이렇게 좀 빡빡한 뉴욕의 스타일한테는 좀 안 맞는 유형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뉴욕 닉스가 그 틈바구니 사이에서는 좀 앞서 나가는 것 같아요. 한 번 이제 애틀랜타가 초반에 좀 괜찮을 때에도 그때도 뉴욕이 야 이렇게까지 뉴욕이 안 들어가나 애틀랜타 왜 저렇게 잘 들어가나 좀 추격하면 하면 3점대가 벌어지고 뭐 이런 경기가 있었는데 그 경기까지 뉴욕이 막 엄청 추격을 잘했었잖아요. 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결국에 이 시리즈는 뉴욕이 하기는 하겠구나. 그리고 내일도 홈 경기인데 6.5밖에 안 된다? 저는 그러면 그냥 뉴욕 닉스 쪽으로 볼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이런 뭐 윙의 퀄리티 차이 이런 것들이 플레이오프 무대에서는 좀 나오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저는 브런슨이 한 번쯤은 좀 살아날 만하지 않나 싶기는 해. 물론 다니엘스 같은 수비가 너무 개빡이라 가지고 어렵긴 한데 다른 애들은 충분히 저는 괜찮게 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심지어 벤치에서 나오는 맥브라이라든지 뭐 알바로 이런 애들도 컨디션이 다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갖고 막 지난번 경기도 미칼이 그렇게 오래 못 뛰었던데 그만큼 뉴욕은 뭐 어떤 식으로 이렇게 대처할 만한 사이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좀 살려가지고 좀 뭐 뉴욕 쪽으로 좋게 볼 것 같아요. 애틀랜타 기세가 좋아하는데 조금 이제 뉴욕한테 직전 경기 때 크게 좀 억제를 당했다는 생각? 그런 것들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샌안토니오 대 포틀랜드인데 샌안토니오는 지금 2경기째 한 번은 이제 웬베냐마가 뇌진탕 프로토콜 때문에 없었고 그 다음 경기 때는 돌아왔는데도 사실 좀 어려웠던 경기들이 있었잖아요. 웬베냐마가 없는 경기에서는 사실 15점 차 열세가 있다가 결국에 마지막에 이걸 또 15점 차 이상으로 뒤집고 승리하는 경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전 경기 전반전에 샌안토니오가 크게 어려움을 겪었어요. 거의 뭐 한 20점 차를 이렇게 좀 따있다하고 있었는데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15대0 런을 달리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결국엔 이걸 또 큰 점차로 마인까지는 했습니다. 그만큼 이게 샌안토니오가 위기가 없지는 않았다. 물론 경기 전체적인 내용으로는 시리즈 내내 3점이 42%가 터지고 있고 방금 보여줬던 저런 경기들 전부 다 3점이 40% 이상 터졌거든요. 근데 전반전에는 조졌다가 후반전에는 살아나는 흐름이 많았다. 그만큼 반등할 수 있는 이런 바운스백 능력이 좋은 것 같아요. 뭐 그럴 만한 구성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예 경기 내내 조지는 거는 거의 나타나진 않았다. 심지어 이제 포틀랜드한테 아마 2차전인가 그때 무난하게 졌던 게임 그런 경기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 이후의 경기들도 어려움을 겪다가 바운스백을 했다는 거 그런 것들을 보면은 참 샌안토니오의 체급이 엄청 크구나. 이거 수비가 기본적으로 너무 좋다 보니까 그런 데서도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한다. 포틀랜드는 3점을 많이 쏘는 팀인데 지금 그 플레이오프 시리즈 내내 32.4%거든요. 야투율 차이도 많이 나고 한마디로 그냥 포틀랜드가 야투가 매우 안 좋은 것도 맞지만 그만큼 이 샌안토니오의 수비가 매우 좋은 것도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실 아브디아는 직전 경기 때 괜찮았어요. 시리즈 초반에 조금 이제 존재감이 없다가 직전 경기도 그렇고 좀 상태는 좋아졌는데 근데 그랬는데도 안 된 거거든. 그러면은 그냥 또 뭐 체급발로 밀어붙여야 된다고 봐요. 저는 샌안토니오 쪽이나 뭐 우리 오바 같은 거 보고 있는데 저는 내일 이제 이쯤 됐으면은 그동안 이제 좀 어려움을 겪다가 역전해가지고 막 이렇게 한 그림이 많았는데 이 정도 됐으면 한 번쯤은 샌안토니오가 뭐 딱히 상대한테 이런 뭐 약점을 크게 노출하는 것도 아니고 한 번쯤은 그냥 무난하게 대승하는 그림 그런 게 나올 만도 하다. 저는 뭐 그냥 그렇게 보고 있는 쪽이에요. 그래서 샌안토니오 쪽이나 뭐 오바 이렇게 보겠습니다.